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옷 만들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로 강아지 옷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비빨이란 말이 있듯이 재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턴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롤로 되어 있는 부직포 패턴지입니다. 이건 이렇게 찢어보면 한쪽은 잘 찢기지만 나머지 한쪽은 또 웬만한 힘으로는 뜯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에 자가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 부직포 패턴지는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잘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패턴을 그리기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패턴북에 있는 패턴을 본떠서 그리게 되는데 그때 이 부직포 패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방구에 파는 전사지라는 게 있어요. 전사지도 굉장히 얇고 좀 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사지로도 패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스케치북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옷을 만들 때는 캐드로 패턴을 그려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편이지만 영상을 찍을 때는 대부분 조금 힘이 있는 스케치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은 이 패턴을 원단에 대고 그릴 때 무엇보다 편한데요. 이 부직포는 장점은 있지만 가장자리가 힘이 없어서 원단에 놓고 그릴 때 조금 선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케치북은 종이가 빳빳한 힘이 있기 때문에 원단에 놓고 패턴을 그대로 본떠 그릴 때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스케치북으로 웬만한 사이즈는 다 그릴 수 있고요. 또 문구에 가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스케치북도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재단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직선자와 곡선자가 필요합니다. 사람 옷 패턴을 그릴 때는 더 다양한 재단자를 사용하지만 오늘은 강아지 옷 패턴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선자인데요. 기본 직선자는 50cm입니다. 소형견은 문구에 파는 30cm 자를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다음으로 곡선자인데요. 이건 곡선자 중에서도 물방울자라고 하는 암홀자입니다. 암홀과 네크라인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건 육구자라고 하는 암홀자인데요. 육자와 구자 모양으로 생겨서 육구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암홀이나 네크라인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며 강아지 옷은 크기가 작아서 밑단선을 그릴 때도 사용합니다. 이건 사람 옷을 그릴 때는 주로 암홀과 네크라인을 사용하지만 강아지 옷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의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고 있고요. 암홀은 팔이 들어가는 진동 둘레를 말합니다. 다음은 S 모양처럼도 보이고 높은 자리처럼도 보이는 자인데요. 이건 프렌치 커브 자라고도 불리는 S 모드 자입니다. 저는 밑단선을 그릴 때 이 S 모드 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곡선 자들은 사람 옷을 기준으로 나온 것들이라 강아지 옷을 그릴 때는 여러 번 각도를 바꿔가면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S모드 자를 제외하고 물방울 자와 육구자는 사이즈 표시가 되어 있어서 곡선을 길이에 맞춰 그릴 때도 편리합니다. 다음은 직각자입니다. 이름처럼 직각선을 그릴 때 사용하고 직선자와 곡선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접자인데요. 이름을 보시면 아이론 시접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그대로 시접을 넣어 다림질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특히 곡선 부분에 시접을 접어서 다림질할 때 좋습니다. 영상처럼 시접자를 놓고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그대로 다림질로 눌러주면 되는데요. 자에 0.5, 0.7, 1cm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접을 넣어준 다음 다림질로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접자는 잘 휘어지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를 측정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다지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줄자는 필수인데요. 사이즈를 측정할 때 줄자가 꼭 필요하고 곡선의 길이를 측정할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직각자도 잘 휘어지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 측정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패턴을 원단에 놓고 따라 그릴 때 사용하는 초크입니다. 먼저 이건 열펜이라고 부르는데요. 펜처럼 생겨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건 열펜이라는 이름처럼 다림질을 하거나 열을 가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성펜입니다. 위에 열펜보다 조금 두껍게 그려집니다. 이건 수성펜이라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사라집니다. 열펜은 열에 의해 사라지고 수성펜은 물을 뿌리면 사라집니다. 이건 펜 모양처럼 생겼지만 질감이 초크랑 가장 비슷합니다. 이건 어두운 원단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뒤에 초크를 털어내는 빗자루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접 라이너인데요. 보통 완성선을 따라 그리고 시접을 또 넣어주는데 그러면 초크가 보이니까 완성선은 따로 열을 가하든 물을 뿌리던 해서 지워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접이 들어가는 옷은 처음부터 시접선을 따라서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건 원하는 시접의 사이즈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0.5, 0.7 그리고 1cm가 있고 여기 홈에 패턴을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지가 조금 빳빳하면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에 펜 초크를 껴놓고 패턴에 바짝 붙여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시접이 그려집니다. 이건 완성선이 아닌 시접선이 그려진 거라 이 선을 따라서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초크를 지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패턴을 그렸다면 이제 잘라주어야겠죠? 이건 재단 가위인데요. 처음부터 비싼 재단 가위는 구매하지 마시고 일반 가위로도 웬만한 원단은 다 잘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가위로 사용하시다가 이 취미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단 가위로 원단을 자를 때는 이렇게 들고 자르지 마시고 원단과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고 잘라주셔야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재단 가위는 절대로 종이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럼 날이 미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꼭 원단만 자르셔야 합니다. 종이는 일반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는 이 작은 가위는 1,500원에 구매했는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단인데요. 저는 원피스는 직기 원단을 사용하는데 직기 원단은 이렇게 당겼을 때 잘 늘어나지 않는 원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티는 신축성이 좋은 다이마루를 사용합니다. 다이마루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다이마루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싱글면이고 봄, 여름 옷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립식으로 골지로 되어 있는데 후라에스라고도 해요. 신축성이 좋아서 쫄티나 사람 내복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고 봄, 가을 옷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건 쭈리라고 하는데요. 안쪽이 수건의 고리처럼 짜여 있습니다. 두께에 따라 미니줄이, 쭈리, 기모줄이로 나눠집니다. 미니줄이가 가장 얇고 기모줄이는 겨울옷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양면인데요. 안쪽에 기모로 되어 있어서 보온성도 우수하고 가볍기 때문에 늦가을이나 겨울옷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코트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모직 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털을 사용해서 겨울 옷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강아지 옷을 만들 때는 사람 옷을 만드는 모든 원단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주로 천연 원단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피부가 약하고 또 무엇보다 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이나 마 같은 천연 원단의 사용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네스를 만들 때는 하네스에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옥스퍼드 원단을 안감과 겉감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네스에 사용하는 고리는 D링이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D자처럼 생겨서 D링이고 동그란 것은 O링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는 신축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네스 겸용으로 옷을 만들 때는 당기는 힘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는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 옷에 러블리함을 더해줄 레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토션 레이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나오고 짧기 때문에 강아지 옷에 잘 어울립니다. 직기 원단으로 옷을 만들 경우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는데요. 단추 다는 곳은 힘이 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모양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대 테이프라고 하는 심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심지 테이프는 한쪽 면에 풀이 묻어 있는데 그 면을 원단의 안쪽에 대고 다리미로 눌러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옷의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단추인데요. 티단추는 지름에 따라서 9, 11, 13, 15mm를 사용하며 저희 아이들은 소형견이라 9와 11mm를 많이 사용하고 13mm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단추는 전용 기구를 이용해서 달아줄 수가 있는데 티단추 다는 방법은 저의 티단추 달기 영상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티단추 기구는 단추의 크기에 따라서 고무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구는 일제 선그립에 맞춰 나온 기구입니다. 하지만 국산 제품도 호환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국산도 질이 굉장히 좋고 색감도 이쁜 것들이 많은 데다 무엇보다 가격이 선그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국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음질 재료로 들어가면 먼저 원단을 2장 이상 겹쳐서 박음질할 때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시침핀은 종류에 따라 두께가 다릅니다. 이건 원단의 두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원단에 시침핀 자국이 남는 게 싫어서 되도록 얇은 시침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꺼운 원단을 힐 수 있으니 원단 두께에 따라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방수 원단이나 또 시침핀 자국이 생길 수 있는 원단에는 이런 집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집게를 시접선을 따라서 꽂아서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두꺼워서 시침핀이 잘 안 들어갈 때도 집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실입니다. 실도 원단과 마찬가지로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것만 보자면 이건 제일 흔히 사용하는 재봉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코아사라고 해서 일반 재봉사에 비해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쌉니다. 우리가 신축성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 벗을 때 원단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때 윗실은 코아사를 주로 사용하고 밑실은 날라리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날라리사는 밑실로 사용하는데 생긴 것을 보면 꼭 올이 풀려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원단을 박음질할 때 밑실로 사용하는데 대체로 코아사보다 가격이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옷을 박음질할 때는 윗실, 밑실 모두 코아사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복을 만들 때는 스판사라고 하는 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실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음질이 잘못되었을 때 사용하는 실뜻개입니다.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실뜻개를 박음질 땀에 껴놓고 쭉 밀어주면 실뜻개 안쪽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박음질한 선이 이렇게 뜯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밥을 정리할 때 필요한 쪽가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시보리입니다. 이건 신축성 있는 원단에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젖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날 정도로 신축성이 좋습니다. 또한 젖밴드는 반으로 접어서 이 사이에 원단을 껴놓고 박음질하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건 울 바인딩인데요. 니트 원단이나 여름 나시의 끈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번엔 바이어스 테이프인데요. 바이어스는 직접 제 원단을 이용해서 만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다이마루 원단을 이용한 바이어스라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기 원단을 이용한 바이어스도 있고요. 원단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진 바이어스도 굉장히 많이 팔기 때문에 바이어스 만드는 것이 귀찮다면 이렇게 롤로 된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모양이 접혀 있는 바이어스예요. 요거는 이 바이어스 모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쪽을 펼쳐서 그 사이에 원단을 껴놓고 그냥 박음질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건 바이어스 메이커라는 건데요. 바이어스의 모양을 쉽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 가격은 하나에 한 2,000원 미만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이에 바이어스를 껴놓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히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림질을 해주시면 바이어스 모양으로 접히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것을 다시 반 접어주시면 쉽게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와펜이라는 거고요. 와펜이나 라벨 그리고 전사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옷을 조금 더 특별한 디자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 옷의 앞판의 배 부분이나 그리고 다리의 발목을 잡아줄 때 사용하는 납작 고무줄인데요. 저는 0.4cm 지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옷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안 입는 헌옷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고 정말 이 강아지 옷을 만들거나 재봉틀을 하는 것에 취미가 생기면 그때 하나씩 장만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